나를 사랑하고 싶다면,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주변 사람들이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세상에서 나만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면,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면, 바로 지금이 당신의 내면과 자존감을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행복한 쇄골님, 네, 오늘은 자신이 운영 중인 신경정신과를 내방한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와 정서적 갈등에 대해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또 해결 방안과 치료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철학적 사고와 또 생각을 담담하게 풀어 나가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고 있으며 2003년 시 전문지 리토피아로 등단하여 시집 어떤 우울감의 정체 등 여러 권의 시집을 또 출간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현재는 김신경 정신과 의원 원장으로 계시기도 합니다. 그럼 책 내용의 일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면에 행복이 가득 울려 퍼지기를 바라봅니다. 혼자서 가만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나는 매일 진료실에서 아주 많은 삶과 만납니다.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드라마틱한 것들도 많아 어떤 때는 영화나 소설보다도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장면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만을 쫓아가는 단순한 독자가 아닙니다. 나도 그 이야기 속에 뛰어들어 한 페이지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엔 낙엽 지는 쓸쓸한 풍경도 있고 깜깜한 어둠 속, 미궁의 안개 속, 너무나 추워 벌벌 떨어야 하는 허허 벌판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다면 살아가면서 미처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 지나칠지도 모르는 순간들을 유심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았던 나의 창을 들여다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너무 아픕니다. 물론 각자가 처한 스트레스 상황도 문제지만 그것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밑바탕이 웅크리고 있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분리불안을 완전하게 극복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으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족, 친구, 이웃에 기대며 살아갑니다. 내 진료실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덜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보다 더 보듬고 위로하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가만히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인생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분리불안, 누군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여자. 혼자 있을 때 외로워지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다. 그러나 외로움을 느끼는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 너무 심해서 혼자 있는 상황을 공포로 느끼기도 한다. A씨는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이다.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여 할머니 손에 키워졌다. 새엄마가 들어왔으나 특별히 못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복 동생과는 달리 자신에겐 의례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는 것도 주로 할머니와 잤고 혼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외로움을 탔고 혼자 있으면 꼭 어떻게 될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결혼을 해서도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 무서워서 밤새 잠을 못 자서 친정집에서 할머니를 모셔와 같이 지내야 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 외로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정신의학적 용어로 말하면 분리불안이다. 이 분리불안이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떻게 극복되는가를 안다면 혼자 있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외로움 없이 얼마나 혼자 잘 있을 수 있는가? 어려서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 믿음이 잘 주어지며 얼마나 잘 키워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충분하고 적절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사람은 혼자서도 잘 있고 외로움을 쉽게 느끼지 않는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격은 어려서 거의 형성된다. 5살 이전에 90% 이상이 형성이 된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환경, 어떤 부모에게 키워졌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앞의 한자처럼 어려서 친엄마와 이별하게 되는 경우는 믿음 형성이 상처를 받고 멈추어버려 분리불안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 바로 태어나서는 시력이 안 나온다. 그래서 신생아들은 엄마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업어주거나 안아주어야만 울지 않는다. 그러나 꾸준한 신체 접촉을 통해 믿음이 쌓이고 시력이 발달되어 업어주거나 안아주지 않아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 울지 않는다. 항상 엄마가 곁에 있고 믿음이 더 쌓이면 엄마가 보이지 않는 안방에 있어도 아이는 거실에서 혼자 잘 논다. 그러나 처음엔 조금 놀다 불안해져서 엄마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 확인할 때마다 엄마가 그 자리에 항상 있다면 아이의 믿음은 점점 커지고 그렇게 충분히 믿음이 생기면 아이는 마침내 놀이터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 아이는 조금 놀고 불안해져 집으로 와서 다시 엄마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런 불안과 확인 과정을 거치며 믿음은 점점 커지게 되고 그에 비례해서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게 된다. 좀 더 믿음이 확고해지면 엄마는 눈에 안 보여도 항상 나랑 같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엄마를 자기 마음속에 내재화시킨다. 그 내재화가 보다 굳건해지면서 아이는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며 나아가서 어른이 되어 혼자의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믿음이 깨져 쌓이지 않으면 엄마와 떨어지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혼자 있게 되면 자신이 버려진 것과 같은 고독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어려서 형성되는 믿음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믿음의 강도가 약할수록 그 사람은 외로움을 많이 탄다. 아주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혼자 있으면 마치 갓난아기가 혼자 버려진 것과 같은 심한 공포감과 고독감과 항폐감을 느낀다. 앞에 한자에게 혼자 못 사는 원인이 분리불안 때문이라는 것과 그 분리불안의 발생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저는 언제쯤 그런 믿음이 생겨서 혼자 버려졌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될까요? 참 답답한 질문이다. 영화 같으면 옛날로 필름을 다시 돌려 수정하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속적인 면담을 권해서나 가끔 그녀는 약을 타러 올 뿐이다. 어쨌든 그 시간이 남아 그녀 속에 엄마 없이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이 그치길 바랄 뿐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완의 믿음을 형성될 수 있게 할머니와 남편한테 알뜰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은 결코 지금의 것이 아니다. 과거 느꼈던 것의 반복이고 제 경험일 뿐이다. 어려서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 시점으로 퇴행하여 그때처럼 그 상황을 똑같이 겪게 된다. 따라서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요즘 결손 가정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외로움에 약하여 쉽게 불안정할 확률이 높다. 앞으로 이런 구성원이 많게 될 대한민국 국민의 인성은 쉽게 상상이 되는 일이다. 현재 당신이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훌륭한 자산이고 능력이다. 그리고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당신의 행운에 감사해야 한다. 자존심이 높은 남자. A씨는 속상했다. B가 자신이 한 일에 혹평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존심이 상해 쌍욕까지 하며 화를 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고 그는 잘 삐치고 사람들과 틀어져 말도 안 하곤 했다. 사람들은 그를 어려워했고 아주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고 했다.
A씨는 자존심이 센 사람일 수는 있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니다. 아니, 그는 자존감은 아주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툭 하면 화를 낸다. 이는 자존감이 약해서 쉽게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심리 소유자이기 때문에 남의 말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누가 뭐라든 자신은 잘났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가령 아주 어린아이가 당신을 어른처럼 칭찬하며 어깨를 토닥거린다면 어떨까? 아마도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꿀밤을 한 대 먹이고 싶을 것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이 자신을 비판해도 꿋꿋하지만 칭찬해도 초연하다. 어슬프게 칭찬하려 들면 오히려 기분 나빠한다. 지가 뭔데 건방지게 나를 평가해.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아주 큰 자산이다. 낮은 자존감은 행복한 삶을 방해하고 정신 건강을 아주 취약하게 한다. 주위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항상 휘둘린다. 높은 자존감은 성장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물이고 부모의 양육 태도와 환경이 중요하다.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잘못하는 것을 야단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다. 아이를 자존감 높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 두 번째 방식이 좋다. 자존감이 높은 당당한 아이로 키우려면 칭찬을 많이 하라. 고래도 칭찬에 춤춘다고 하지 않는가? 자존감이 없다고 이미 지나간 성장 과정 탓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평가이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생활을 잘 해나가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평가가 지속된다면 스스로도 자신을 높이 평가하게 되어 자존감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엉망으로 산다면 있는 자존감도 없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치료실에서 만나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당신이 즐겁게 생활을 하며 맡은 일을 매 순간 잘해 나간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긍정적으로도 평가할 것이고 스스로도 당신 자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자존감이 높으면 설령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자신 있고 여유롭고 대인관계도 거리낌이 없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절로 즐겁다. 다시 말하지만 높은 자존감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산이다. 당신이 어려서부터 높은 자존감의 소유자라면 그렇게 성장시킨 부모님과 그런 환경을 제공한 가족에게 감사하시라. 흔히 우리는 자존감과 자존심을 혼동하고 혼란스럽게 생각한다. 정리하면 자존감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고 자존심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닌 타인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여자. 불안하고 예민한 28세의 새댁이 남편과 방문했다.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가슴이 뛰고 요새는 슈퍼만 가도 사람들이 볼까 두근거려서 통 밖을 못 나가겠단다. 남 눈치를 보게 되고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어요. 내가 쳐다보면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쳐다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못생겼다고 무시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이 있는 곳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지 않다는 그녀. 그녀의 성격은 아주 강박적이어서 자기 생각, 자기 생활 방식대로 꼭 되어야만 마음이 편하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젊고 예쁘기만 하다 했더니 괜히 자기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런다고 했다. 나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다. 다음 날 그녀는 약간 기분이 좋아져서 혼자 왔다. 약을 먹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 좀 덜 되더란다. 결혼식장도 혼자 갔다가 왔는데 아주 괜찮았던 것은 아니었다. 사람 많은 데 가니 또 심장이 많이 뛰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면 못생겼고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불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대로 참을만 했고 또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내가 말한 대로 젊고 예뻐 보인다라는 말이 생각나서 위안이 되더란다.
그런데 식장에서 좀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았단다. 자기는 손님으로 식장에 갔으니 당연히 친절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았고 업신여긴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영 안 좋았단다. 친절해야 할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으면 적으로 보게 되고 화를 내게 된다고 했다. 두 번의 면담에서 환자에게 문제가 되는 역동적인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치료를 위해 진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굳이 붙인다면 대인 공포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 심리적 원인으로 그녀의 문제는 낮은 자존감이고 이 때문에 남을 너무 의식하며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낮은 자존감은 참으로 사람을 힘들게 한다. 대인관계에서 업신여긴다는 등 쓸데없는 생각을 하여서 자신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든다. 이 환자를 보라. 자신을 예쁘다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유명인도 아니건만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을 업신여긴다니, 또 식장에 가면 의례적일 수도 있건만 반드시 친절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이라 생각한다니 세상 만사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 이를 인지 왜곡이라 하는데 그녀는 인지 왜곡 때문에 지금 대인 공포증을 앓으며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인지 왜곡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그녀의 과거 상처들이 그렇게 만든다. 아마도 면담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나올 것이다. 힘들었던 많은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환자의 어릴 적 환경은 너무 열악했다. 부모는 항상 다투었고 결국 이혼하여 환자는 엄마와 둘이 살았다. 엄마는 사는 것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했으며 매사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자주 때렸다 한다. 그럴수록 엄마가 자기를 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더욱더 엄마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으려 했다. 이 때문에 유치원에 안 가려 했으며 유치원 생활도 적응을 잘못했다. 사람을 사귈 줄 몰라서 늘 외톨이였고 엄마를 은연중 닮아가서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고 폭력적이 되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었고 고등학교 때 반 친구 여러 명이 그녀의 폭력적 행태를 집단으로 문제 삼았다.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한다. 이때부터 모든 것을 참고 혼자 속으로 사귀며 화를 내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는 아이가 되었다. 당연히 환자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며 칭찬이라고는 받아본 적 없고 상처뿐인 환경을 거쳤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생길 수가 있겠는가? 앞으로 면담을 통해 이런 과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 직면케 하고 해석하며 고쳐나가고 이를 반복하며 스스로도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시중엔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자존감.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자산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기 개발서들이 그렇듯이 가슴에 남는 것이 없어서 실망이었다. 자존감은 미사역으로 갈무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또 무조건 자신에게 주문을 걸고 자존감을 높이자, 높여야 한다 하고 외치며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내면엔 자기에 대한 많은 잘못된 인지 왜곡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과거와 상처들이 존재한다. 그 상처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치료해 나갈 때 비로소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 자존감을 회복할 것이다. 이 세상에 원래 높은 자존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존재할 뿐이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은 자기를 이 세상의 하나의 온전한 개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온전한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누구나 편견이라는 인지 왜곡이 존재합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으면 부처라고 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중생들이 어떤 일을 볼 때 반드시 거기엔 잘못된 생각이 존재하고 그 때문에 희로애락에 물든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분별과 선입견 없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잔잔한 행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온하십시오.